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 만약에 이 파이 제로라는 이 중성준위입니다. 유트리얼 레벨이라 하는데요. 이 중성준위는 이제 이 페르미 레벨, 이 반도체의 페르미 레벨과 메탈의 페르미 레벨이 이제 이꼴을 되는 그 영역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표면이 스테이블 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중성준위의 아래쪽은 스테이트가 있더라도 전자가 다 차 있으면 중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 위쪽은 스테이트가 비어 있는 게 중성이 됩니다. 실리콘 표면을 봤을 때. 자, 그 말은 뭐냐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리콘이 최외곽 전자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4개가 다 있는 상태를 우리는 중성이라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일렉트론이 이제 어떤 외부 에너지에서 나가게 됐어요. 그 경우 이 실리콘은 이제 중성이 아니고 양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얘가 이제 얘가 플러스 차지 띄고 있어야지 이 일렉트론들이 다시 와서 중성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채워져 있는 이 상태가 중성이 되겠고요. 왜냐면 페르미 레벨 아래는 우리가 페르미 레벨 자체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2분의 1인 지점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레벨 아래로는 전자가 있는 게 스테이블하다. 그죠? 그게 중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 페르미 레벨 위쪽은 비어 있는 게 스테이블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간 지점을 뭐라 한다? 유트리얼 레벨이라고 해서 파이 제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게 이제 아주 예를 들면 이 상태가 이제 지금 아이디어란 케이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때 만약에 이 표면에 어떠한 디펙 레벨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걔는 이 중성 레벨 근처에 많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예를 들면 뭐 댕글리 본드가 많다든지 혹은 그쪽에 데미지를 많이 받아서 서페이스 러프니스가 있어갖고 약간의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도 거기서 일렉트론이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경우 여기 일렉트론들은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리콘이 이렇게 있고 메탈이 이렇게 신축되어 있으면 댕글리 본드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일렉트론이 여기로도 갈 수 있고요. 뭐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일렉트론이 여기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라졌다고 가정을 한 게 이 그림입니다. 자, 일렉트론이 그 스테이트에서 나간 거죠. 그러면 이 서페이스는 어떠한 차지를 띠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서페이스에서는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얘기를 좀 해보면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스텝 10을 보시면 유트리얼 레벨이 센터에 있고 그거보다 위에 있는 거를 이제 offset like state 그보다 아래 있는 걸 donor like state라 하는데요. donor like state 같은 경우는 차져 있어야지 그게 중성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얘 이쪽에 비어 있다는 말은 그 ionized donor, 그러니까 포스포러스의 일렉트론을 내보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스포러스 같은 경우는 일렉트론이 총 5개죠. 그래서 얘는 옆에 있는 실리콘이랑 공유 결합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와 결합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쉽게 자유전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포스포러스는 뭐가 돼야 됩니까? 양이온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그러면 플러스 이온이 됩니다. 플러스 이온.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위에는 비어져 있는 거에는 만약에 일렉트론이 들어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중성에서 마이너스인 전자가 들어왔으니 뭐가 됩니까? 네거티브 이온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서페이스가 네거티브 이온이 됐다는 말은 우리는 보통 offset like state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일렉트론이 이제 차져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니까 서페이스가 이제 많이 네거티브가 됐다. 그 말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영역에 자,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 영역에 일렉트론이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페이스가 네거티브하게 바뀐 거죠. 왜냐면 중성이었는데 일렉트론이 더 들어왔으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서페이스가 포지티브하게 됐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중성인 것보다 페르미 레벨이 더 아래에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던 일렉트론들은 어떻게 됐다? 나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성 다 있어야지 그러니까 전자가 있어야지 중성이었는데 얘가 나갔으니 그럼 얘는 플러스 차지를 떼야지 일렉트론 다시 불러들이겠죠. 그래서 이 서페이스는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됩니다. 자,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베리어 하이트는 어찌 보면 베리어 하이트의 그보다 더 많은 혹은 더 적은 값들을 그 값이란 말은 그 베리어 하이트보다 더 큰 그 전압을 메탈에 줘야 된다든지 혹은 더 낮은 전압을 메탈에 줘야지 이 베리어 하이트가 움직여서 실질적으로 일렉트론이 이렇게 이동하기 쉬워지고 그래서 전류를 흘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샤키 베리어 하이트 샤키 다이오드라고 있습니다. 샤키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일반 PN 다이오드는 어떻습니까? PN 접합에 의해서 그죠? 여기서 이제 전류가 이제 이 전압에 의해서 에너지 밴드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이렇게 이동함으로써 전류가 전자 이동이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샤키 베리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메탈에서 반도체로 이렇게 전자가 이동이 됨으로써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이때의 다이오드가 켜지는 이 전압, 턴온 전압은 원래는 베리어 하이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디어라기는 이 베리어 하이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리어 메탈에다가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빼주면 되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 베리어 하이트 값에다가 이 서페이스의 차지 값만큼 고려가 돼야지 일렉트론이 이동을 할 수 있고 전류를 흘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캐패시턴스를 측정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베리어 하이트도 그러니까 샤키 베리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영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밴드가 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있죠? 디플리션이 돼 있죠. 그러면 여기가 디플리션이 있기 때문에 이 디플리션 폭에 의해서 CV 커브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CV 커브의 그 차지가 다 채워지는 그 값을 가지고 그 값이랑 그리고
이 서페이스가 플러스일 때 혹은 네거티브일 때의 상황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먼저 아이디어란 경우는 요 중간에 보여지는 요겁니다. 자, 0V일 때 이렇게 차지가 다 차서 서페이스가 만약에 포지티브하다, 그럴 경우 요 보시는 것처럼 0 전압이 가기 전부터 차지가 다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라면 이제 0 전압까지 와야지 이 실리콘에 일렉트론들이 다 모일 수 있는데, 이미 그 서페이스에는 플러스 차지이기 때문에 이 전압을 안 주더라도 요 밑에는 일렉트론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요 안에는 이미 플러스 차지가 있으니까, 요 인터페이스에는. 근데 만약에 서페이스가 네거티브 하다면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전압을 더 줘야지만 이 차지값을 세츄레이션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페이스의 차지값에서 CV 값은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베리어 하이트의 값은 메탈의 워크 펑션과 일렉트론 어피니티의 그 차이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하기는 구할 수 있지만은, 실제는 서페이스의 차지에 의해서 그 값이 다시 결정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페르미 레벨 피닝이라고 부른다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페르미 레벨 피닝 현상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그걸 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좀 케이스마다 얘기를 해보면, 만약 오미 컨택을 위해서라면 크게 뭐 고려를 안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 이유는 어차피 오미 컨택이라는 말은 전류가 양쪽으로 다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실리콘의 농도를 우리가 올리면 여기 보시는 그 디플리션 폭은 좁아집니다. 왜냐면 디플리션 위스는 농도의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도를 올리게 되면 이 디플리션 폭은 좁아집니다. 자, 그러면 좁아졌을 때 그 위스가 5나노미터 이하가 되면 일렉트론의 이동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서페이스 같은 경우, 뭐 오미 컨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페르미 레벨 피닝의 형상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샤키 다이오드, 샤키 베리어 하이트 다이오드, 샤키 다이오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SB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샤키 다이오드를 하는데, 이 같은 경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서페이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RCA 클링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크리티컬하게 신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 서페이스의 스테이트가 아주 언스테이블하게 많은 스테이트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경우 ALD라는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이 ALD 장비는 이 방막을 증착을 하는데, 얘는 1온구, 그러니까 그 온구스트롱 단위로 증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니폼하고 균일하면서도 스테이블하게 그 방막을 증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나노미터 정도 증착을 하고, 그 다음에 열 처리를 하면 그 방막이랑 이 계면이랑 결합을 하게 돼서 이 표면에 있는 스테이트들을 최대한 제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메탈을 얻는다면 워크 펑션에 맞게끔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오드의 턴온 볼테이지가 조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대신 이 베리어 만약 증착한 물질이 인슐레이터라면 그 물질 만큼의
에너지 밴드 갭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지만은 또 1나노 정도면 아주 얇기 때문에 크게 고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서페이스를 안정화를 시키면 메탈의 워크 펑션에 의해서 다이오드의 턴온 볼테이지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메탈의 워크 펑션에 맞게끔 자기 베리어 다이오드의 턴온 볼테이지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